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가 부상하면서 방산주가 동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항상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 어김없이 방산주가 들썩이곤 하는데요. 이번 주가 움직임이 단순 테마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장기간의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제 좀 좋아질만 하니까 시장이 이제 좋아질만 했는데 또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어요. 네. 이제 뭐 국제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우려감으로 4%대 급등을 하기도 했고요. 뭐 이에 따라서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방산 관련주 이렇게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LIG 넥스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빅텍, 퍼스텍 그리고 현대로템 한일단조 등 이제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보였는데요. 네. 야간 개장에서도 좀 집중 분석해본 것처럼 반대로 이제 항공주들은 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인 모습일 걸로 보이긴 하는데 오늘 우리나라장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네.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가 네. 팔레스타인을 지지했다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소식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팔레스타인과 이제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 간 이제 지원이 형성이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전을 좀 보이려 했던 사우디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다시 안개 속으로 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네. 뭐 개인적으로는 이번 무력 충돌 자체가 이제 다른 국가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좀 적다고는 보는데 주변국인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직접적인 개입 같은 상황이 좀 나온다고 한다면은 얘기는 좀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제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이제 추가 상승도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사태가 좀 장기화되는지 그리고 주변국 참전으로 충돌이 좀 확산되는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상황을 계속 체크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방산주의 상승 속에서 특히 LIG 넥스원이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실적 기대감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줬는데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전쟁 관련 이슈가 아니었어도 제가 방산 관련주 같은 경우는 하반기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다로 하면서 장중에도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맞아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가 좀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또한 장기화 이제 우려감이 지속될수록 방산 관련주들은 좀 계속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이제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이제 늘고 있고요. 네. 또 주가 주봉 차트를 보면은 89,000원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 좀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봤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급등으로 상방 돌파한 모습이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9만 원 초반대에 좀 조정을 한다고 하면은 좀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해 보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IG 넥스원뿐만 아니라 방산주 전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데요. 관련해서 가장 눈여겨보는 탑픽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궁금해요.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좋은 종목인데요. 국내 대표 우주 기업이자 그리고 항공 방산 기업인 한국항공우주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국항공우주의 부채 비율을 좀 보면은 이제 400%가 좀 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보통 부채가 높으면은 안 좋은 기업 아니야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수주로 인한 선수금 그리고 계약 부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나쁜 부채라기보다는 착한 부채로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수주 실적이 좋았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4년 2분기 매출은 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좀 저조한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이제 하반기에 기존에 이제 수주 계약된 물량이 폴란드로 출고가 되고요. 그리고 태국향 고등 훈련기 2대도 납품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 그래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는 물론 방산주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화요일을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산주와 함께 전력설비 관련주들 역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이끈 동력 뭐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전기와 통신 인프라 구축에 좀 필수적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과 그리고 네옴시티 대규모 건설 사업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그간 상승세를 좀 보였던 섹터 중 하나가 이제 전력 설비주가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후에도 이제 재건은 좀 필요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인프라와 전력 설비주들한테도 상승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늘장 섹터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주 가운데 특히 일진전기가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자, 일진전기는 올해 들어서 장세와 무관하게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일진전기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네. 오늘도 상승 보여줬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기는 했지만 뭐 이제 수급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오른 이유가 기관이 8월 중순부터 그야말로 폭풍 매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1, 2분기 또 영업이익 합이 작년 전체 영업이익에 이제 이미 근접한 상황에서 네. 있는 상황으로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년 영업이익 성장세가 좀 눈에 보이는 회사이기도 하고 향후 실적 전망 또한 계속적으로 좀 좋기 때문에 조정 시 지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 시에 좀 담아가면 좋겠다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실적 시즌을 앞두고 일진전기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대표님 일진전기 외에도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뭐 일진전기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또 네. 한 종목 꼽으라고 하신다면은 효성중공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해가지고 올해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좀 늘어난 이제 늘어날 전망이고요. 네.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선비 또한 이제 계속적으로 좀 늘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뭐 이게 이와 같은 부분들이 이제 업종에 대한 호재로 이어지면서 수주 잔고가 계속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글로벌 재건 이슈 여기에 네옴시티 또 기대감도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겹친다고 하면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또 효성중공업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효성중공업까지 이찬유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